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두 다 똑같은 품삯을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을 모두 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초대한 주인공 부부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을 만나 아주 전심전력으로 영적인 다름질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우리 함께 화면으로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꼭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백오현 집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를 또 촬영했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믿음의 생활은 얼마 시작했는지 아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참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기대가 많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 나낫의 출연 처음에 제의 받으시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신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제의를 받고서 제가 믿음의 생활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사실 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제가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고 아멘.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다가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는 이렇게 집사님을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 저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글쎄 횟수로 따진다면 3년인데 네. 참 짧은 시간이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완전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와서 맨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모든 게 생소하고 세상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시청에 근무할 때는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말로 지시에 의해서 하고 관리자가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내가 맨 초보에 이제 네. 아주 이제 걸음마 단계로 들어오니까는 네.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고 네. 또 교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네. 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적응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엑기스로 남겨놓고 이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참 그 쑥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도 많이 할 수 있고 참 세상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담고 생활했던 거 진실되게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강남 소초 1급지에 공사에 근무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진짜 천의 직장이고 봉급이 그 당시만 해도 한 10몇 년 전에도 억대가 되는 직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공사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주어진 일만 해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강남 1급지 서초 강남에서만 주로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남 시청에 이제 실장으로 오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데 사실 그런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일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별히 어떤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또 이게 골격도 좋고 그래서 네. 하루 저녁에 폭탄주 한 50잔은 먹으면 이제 아. 적도 아니고 다 이런 다섯 생각. 잔도 아니고 50잔. 그렇죠, 50잔이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폭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관리자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예. 술잔이 다 내 앞에 와 있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한 잔 따로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다 내 앞에 50잔이 와 있으면 내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머리를 썼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술잔을 시작하면은 제가 최고 상석에 있을 때는 항상 네. 술잔을 2개를 가지고 예. 폭탄주를 조절해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 한 대야 있죠. 네. 이렇게 와, 네. 한 발 들어가는 데다가 양주 몇 병, 아. 맥주 몇 병 함께 짜리 넣어가지고 네. 네. 그 컵으로다가 우측으로 우익 좋아하는 사람은 우측으로 돌리고 좌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좌측으로 해요. 아,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네. 그거는 이따 좀 더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또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었어요? 어렸을 시절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눈물이 자꾸 많이 나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온천이 고향인 수안보에서 제가 살아요. 네. 유명하죠. 유명하게 온천으로는 신혼여행 때 다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네, 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온천에 있으면은 다 뭐 온천 호텔 사장이나 뭐 호텔 이런 네, 거를 하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정규 기관에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공무원, 공무원을 해야 된다. 네, 네. 사위든 아들이든 공무원. 네. 아버님이 직장을 생활을 한 40년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0원도.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아도 그날 밤엔 제가 어릴 때인데 이불 속에 있는데 아버님이 와서 우시더라고. 아, 40년을 했는데 퇴직금을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불 속에서 울었죠. 우리 애들은 공무원을 시켜서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불 속에서 울면서 나도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퇴직금이 있는데 공무원이 뭔지 몰랐죠. 네. 네. 퇴직금을 준다라니까는 이제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아버님이 그 바람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일찍 그쪽 지적공사에, 방향으로 가게 된 거고 예. 네. 공무원으로 다 퇴직한 게 저에게는 그때 이제 아버님의 이제 근데 삶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 다 모두가 그러겠지만은 네. 새끼 먹는 데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서로가. 근데 객지 생활도 서울을 올라오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 책상 위에다가 이불 피고 밤에 자는 거예요. 다 퇴근하면 몰래 네, 퇴근했다가. 네. 그리고 그때는 통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통금이 있어서 저녁을 못 먹어요. 왜? 저는 야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야간으로. 그러면은 저녁은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때는 8시 넘으면 식사를 안 줘요. 왜? 술손님만 받아줘요. 밥은 팔아봐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술손님 받아요. 혼자가 밥을 식당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줘요. 그러면 먹을 수가 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네. 마치면은 뭐 거의 통금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항상 저녁은 굶고 아침은 혼자 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책상에서 그 사무실에 자니까 뭐 솥도 못 걸고. 그럼 점심 때 이제 직원들 나와서 점심들하고 점심 먹을 때 밥을 2공기, 3공기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때는 5공기, 없을 네. 때는 굶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때서 컸어요. 사실.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가. 어릴 때 집사님 꿈이 있었는데 꿈이 멸치를 배부르게 먹는 거 그리고 네. 내 집을 갖는 거 이렇게 2가지가 꿈이었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저는 들었어요. 사실 네.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면 참 예.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한 3끼 정도 굶을 보면요 네. 먹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서울 와서 이제 보니까는 저녁은 굶고 안 네. 주니까는 이제 아침 못 먹고 점심 한 끼로 아까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거는 그렇죠. 참 그때는 밥을 3끼를 먹어도 금방금방 내려가는 맞아요. 시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게는 먹는 거에 대한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럼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서만 잤잖아요. 서울 와서. 네. 책상 위에서 자는데 낮에는 다 굶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제 비밀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자야 되는 거잖아. 들어와서 그럼 또 아침에는 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어나서 싹 치워. 정리해서 네.
몰래 내 저기 서류 헤맸다가 딱 이불을 그러면 이불이 클 수가 없잖아. 네, 걸리니까. 네. 카시비농 제일 얇은 거 얇은 있어요. 걸로. 비계도 주먹만한 거 하나 뭐 이런 거. 아, 그 부피가 크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럼 네. 그거를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집은 따뜻하고 좋은 집을 내가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먹는 것만 보면 네. 내가 그때는 참 멸치가 귀했습니다. 네. 아, 옛날에. 엄청 귀하고 네. 부잣집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두 개만큼은 내가 부자가 되면 꼭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살았죠.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백오윤 집사님은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저희도 이제 말하자면 시골이에요. 전라도 네. 부안, 부안. 변산 네, 네. 쪽이면 시골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남편하고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삶이 동떨어진 삶인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이 얘기할 때 보면 네. 눈물을 안 흘리고는 들을 수가 맞아요. 없고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저렇게 못 먹고 살아서 힘들게. 안타까워서. 힘들게 살아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가끔은 안쓰럽다고 그럴까? 네. 너무 못 먹고 살아서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근데 이제 늘 얘기하는 거가 저는 먹는 거 그런 거는 구애받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단지 제가 어려서 이제 일남 사녀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엄마를 이제 교통사고로 네. 고1 때 이제 빨리 그렇지. 엄마를 잃으셨어요. 네. 네. 잃고 굉장히 좀 방황도 많이 했고 네. 방황도 많이 했고 네. 예, 그때마다 또 언니들도 있으시고 이제 근데 힘이 옛날에 되어주시고. 가봤더니 옛날에 제가 막내니까 네. 이제 큰 언니랑은 결혼을 해서 이제 네. 뭐 다 각자 사는데 살고 네. 제 이제 백권사님 백차연 권사님. 네네 네. 네, 네. 혹시 다 모르실까봐. 백차윤 권사님 이제 언니도 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언니도 결혼을 했는데 네. 아, 그나마 이렇게 같은 형제라도 네. 더 이렇게 가까이. 많이 의지가 되는 네. 언니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언니가 백차윤 권사님이 권사님. 더 네. 유난히 저를 알뜰살뜰 살펴주고 많이. 많이 저도 의지를 했죠. 네. 아무튼 그리고 어떻게 졸업하고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네. 이제 저는 별다른 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결혼을 하면 네. 결혼을 해서 정말로 남편한테 내조 잘하고 네. 아이들만 잘 키우는 현모양처가 아.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꿈을 이루셨네요. 두 분 다 그런 꿈을 이루셨어요. 네, 현모양처가 되셨고 멸치 많이 이제 드실 수 있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사님께 우리 백 집사님은 어떤 아내예요? 예,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어떤 어려운 아내보다도 제가 집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수안부 계시잖아요. 부모님, 네. 아버님, 네. 어머니. 어느 자식이든 간에 부모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식이 도리입니다. 네.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보시더니 맨 처음에 모르잖아요. 근데 네. 가면 갈수록 칭찬하는 거예요. 네. 야, 이게 딸보다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제 신혼초에 딸보다 낫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어머니 이랬더니 야,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안보이지만은 네. 목욕탕에 우리 그 계시는 분들은 갈 때 부모님 혼자 가세요. 부모님 혼자 가는데 꼭 가면은 어머님 목욕 가셔야지 모시고. 네. 근데 갔다 오시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왜? 아, 또 때를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등을 또 네. 밀어주시고. 네. 이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갔다 와서 어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야 갔는데 그
밀어주고 네. 뭐 마시는 거 이렇게 해주고 뭐 이랬는 거. 그래서 자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이 야 너 장기 잘못 갔어 잘못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게 뭐 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어느 부모님이랑 마찬가지 배움이라는 게 직지 않은 정규교환을 못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님을 뭐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못 걸어요. 이렇게 이제 아들들한테 전화기를 놔드리면 네. 번호를 모르니까. 네. 그러면 전화 받는 거는 해. 삐삐 되면 받잖아요. 네, 네. 그럼 받는 전화에 우리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집사람이 참 고마운 게 번호를 다 가르쳐 드려 가지고 네. 또 한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큰 아들, 이 딸 이름을 다 써놓고 전화번호를 다 써놓는 거야. 아. 그래 우리가 다 크고 우리 딸들이 다 커 시집 결혼을 했는데 우리 네. 아들 딸들이 못하는 거를 저 글씨를 가르쳐 드려 가지고 네. 번호를 누르는 걸 해드릴 네. 때는 제가 늘 그거를 이제 얘기는 그전에 안 했어요 사실은. 네. 안 했는데 처음 들었어요. 오늘 내가 참 얘 가슴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어느 딸도 아들도 못했던 거를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거를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전화 누르는 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네. 만족하게 또 등을 밀어드리고 네. 뭐 가면 하여튼 밤 새들 가면냐고 얘기해. 네. 나는 이제 이쪽에 있으면은 네. 그래서 어머님하고 지내는 게 항상 어머님 말씀이 야 딸보다 더 낫다. 아. 너는 결혼 잘했어. 이 말에 저는 제가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님이 저한테 평가해 준 거를 그대로 네.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게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네. 고통스러운 건 주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것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든지. 네, 오늘 네. 이렇게 처음 듣는 마음까지도 얘기 들으셨는데 집사님에게 있어서 김진영 집사님은 어떤 남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저는 그냥 사소한 거라 네.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나? 네.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더듬어 보니까 또 이제 어머니하고 그런 음. 추억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친정 엄마가 일찍 소천하시다 소천하셨- 보니까 네. 그 예. 사랑을 저는 네. 제 친정 부모한테 못하는 걸 음. 제가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한쪽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네. 한쪽을 어머니한테 배로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네. 뭐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 드리고 음. 뭐 수안보 가면 이렇게 뭐 사소하게 그냥 네. 어머니 모시고 그냥 네. 목욕탕에 갔다 오고 네.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네. 이런 것들 큰 돈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네. 근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고 네. 제가 이제 전원주택으로 갔잖아요. 네. 이렇게 단일을 하다 보면 네. 텃밭을 하다 보면 진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가 시골을 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그 관광지로 옆에 식당도 있고 뭐 치킨집 있고 네, 뭐 이런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골 양반들은 돈을 맨 처음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집사람이 맨날 네. 돈을 줘요. 네. 드리면은 어머님이 사서 안 드세요. 어. 시골 분들은 돈을 드리면은 많았다가 네. 또 다시 작은 줘. 아들 주고 맞아요. 자식들 또 다른 사람 줘요. 저는 이제 좀 맞아요.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예. 그랬더니 야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어. 이 닭을 튀긴 건 서울에서 자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치킨을 어머니가 여태까지 연세를 드셨는데 이걸 네. 먹었다는 게 자식으로서의 많이 도와드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을 또 들어요. 네. 그런데 야 내가 또 우리 잘못 사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뭐 왜 돈을 드리면 다 사드셔야 되는데 안 사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또 치킨집에 또 몇십만 원, 네. 식당에 어. 몇십만 원, 어. 이쪽 집에 뭐 맛있는 집 몇십만 원 이렇게 네. 냅두면은 네. 어머니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어머니 시켜 교육을 드시라고. 뭐냐면 아유. 어머님 이거는 시켜서 안 드시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언제껏 이거를 시켜서 드셔야지 이게 돈이 딱 네. 되는 거고 네. 언제까지 안 드시면은 이거는 절대로 다 이게 돈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머님 이제 그때 그러시니까는 심심하면 이제 식당 가서 시켜서. 드시고 뭐 치킨 시켜 드시고 굉장히 그런 살뜰하게. 것들이 네. 지혜로웠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해봐요. 왜? 성경 말씀에 현숙한 아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지혜롭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네, 맞아요. 예, 그게 다른 사람 돈을 좀 드리면은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안 사드세요. 맞아요. 네. 다 이렇게 해놓다가 또 나중에 써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참 지혜로웠다. 네. 지금 지내가서 이제 뭐 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까. 돌아가셔서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네. 정리했을 때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또 생각하면서 그게 또 한 번 더 생각나는 거야. 아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은 어머님한테 피부에 와닿고 내가 네. 피부에 와닿았던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마우셔서 네. 원래 집사님께 남편 자랑을 부탁드렸는데 결론이 아내 자랑으로 끝났어요. 이 프로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오늘 또 우리 김진영 집사님을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얼굴도 너무 멋있으시고요, 안경도 멋있으시고 다 멋있으신데 우리 백원 집사님, 우리 이렇게 멋있는 김진영 집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처음 만나는 이야기 좀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백권사님네 네. 조카 아들, 네. 아들내미 애기 100일 때 네. 저희가 이제 용인에 계셨는데 형부 학교가 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철이. 네, 철이. 네. 철, 철. 근데 제 친구들이 네. 저희 형부의 제자예요. 네. 네. 형부가 빨리 교직을 네, 맞아요. 나가셔서 네. 제 친구가 네. 형부 제자라서 예. 초임 발령주에 네. 친구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네. 뵐 겸. 네. 그래서 친구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철이 100일 잔치에 갔다가 네. 오는 길에 예. 네. 오는 길에 셋이니까 의자가 쭉 앉으면 버스 네. 안에. 네. 버스에 남편이 이제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뒤로밖에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죠, 그죠. 예. 자리를 좀 저 안으로 들어가 주시라고. 네. 네.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이게 눈빛이 저 여자 괜찮네 이런 눈빛이었나 봐. 그때 첫눈에. 그러니까 여기 겨울이니까 여기를 자기가 따뜻하게 데워놨으니 의자 이렇게 옮기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와서 따뜻하게 해주면 자기가 바꿔주겠대. 대표 주면. 네, 대표 주면. 그러더니 이제 뭐 안으로 앉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으로 앉고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오는 네. 동안. 저는 사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왔어요. 목적지가 거의 한 5분 남겨놓고 어디 사냐요. 예. 그래서 나는 언니네 집에서 네, 네. 직장 다니는데 네. 어디니? 그래서 신설동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신설동이 종로구 그 신설동이 예. 악기점이 굉장히 쫙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세고비아 기타라고 그쵸. 아. 네. 근데 저희 언니네가 이제 세고비아 세고비아. 기타점을 네.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그 영업이었나 봐 제가. 네. 저희 언니는 네. 거기에 이렇게 쭉 악기점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육교 악기점이라고 저희 가게다. 네. 네. 근데 제가 가게를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주고 기타 사러 오시면 거기 가서 네, 사셔라 네. 했는데 네. 기타는 안 사고 예. 퇴근 시간마다 오면은 가게를 들려봤나 봐요. 이렇게. 집사님 찾느라고. 아가씨가 있나. 네. 네. 근데 이제 아가씨가 없으니까 네. 전화로만 밖에서 악기점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나 봐요. 네. 아가씨 좀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시니까 그냥 아가씨라고. 그치. 네. 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굉장히 영악해. 조카가 받아서 아니 저희 아가씨면 이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모를 바꾸려면 네. 그쪽에 다 성명을 다 밝혀야지 어떻게 네. 우리 이모를 밝혀주냐고.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를 다 이제 됐더라고요. 사무실 번호 다 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예. 친구들하고 제가 네. 심심해서 야, 네. 그 우리 올 때 만났던 그 남자애 있잖아. 네. 자꾸 오는데 언니네 전화 온다는데 밥이랑 우리 얻어먹을까 이랬더니 네. 전화하니까 네. 오래요. 그래서 네. 강화문인데 네. 택시 타고 거기 갈 바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 먹자. 그치, 신설동에서 또 강화문까지 가긴 좀 네. 멀죠. 예. 그래서 안 가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쭉 세월이 또 흘렀어요. 네. 세월이 흐르고 6개월이 한 6, 7개월 있다 또 만났나 봐. 오, 네. 우연이요. 네, 우연하게. 네.
제 친구가 남대문 시장 그 세로나 백화점이 있었는데 네, 네. 세로나 백화점에서 그 난제리 가게를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가게를 하면서 밤에는 또 이렇게 노점상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밤에는 그 세로나 백화점 바로 앞에서 난제리를 그 깔아놓고 판매를 해요. 네. 네네. 근데 뭐 양복 쫙 빼입은 남자들이 셋이 네. 쫙 오는 거야. 와서 뭐 남자 속옷을 찾아요. 네. 그래서 아 여긴 남자 속옷 안 파는. 난제리 가게에서 찾을 난제. 수 없는 건데. 그때 쳐다보더라고. 네. 근데 이제 가. 네. 갔는데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예. 와서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생긴 남자가 네, 네, 네. 세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아가씨 커피 좀 한 잔 하재.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무섭잖아요, 목사님. 네. 아니 왜 제가 커피를 해요? 그러니까 아가씨를 안 돼.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더 무섭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냐? 네. 자꾸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그러면 네. 이제 저희 언니 백차영 권사님 네. 네. 언니 동창분이냐 시골이니까 네. 동창분이 했더니 아니래요. 안 네. 돼. 그 나중에 막 이야기를 하다 더듬다 보니까 네. 저 남자를 어디서 봤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알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그래도 네. 고속버스 속에서 만났던 한 고속버스 6개월 얘기 전에 나오고. 만났던 네. 그분은 맞는데 네. 무서워서 고개를 탁 들었지 막 웃으니까. 네. 근데 딱 드는데 이 사람이 딱 있는 거야. 이게 거기서 진짜. 고개를 드는데. 왜냐면 오늘 또 육교 학교를 갔다 왔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웃는 사람이 딱 있는데 나는 아차 여기서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모르자는 이제 연애 같은 걸 안 해봤으니까 야 이제 저쪽으로 살짝 이제 갔지 이제 없다라니까 가가지고 친구하고 셋이 야 내가 오늘 그 찾았던 그 아가씨가 지금 저기 있다. 야, 이게 정말 야, 너무 재밌다 이거. 그래서 예. 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분명히 직장 다닌다는데 저기서 옷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엉키고 뭔가 엉키잖아. 이상하긴 뭐가 하네요. 이상하다. 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꼭 내가 만나서 오늘 왜 거짓말 시킨 것도 따져야 되고 직장. 네. 내가 좋아한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공무원이니까 딱 이런 게 정확하게. 네. 두 사람한테 얘기했어.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커피를 먹고 이거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예. 나 차 타고 가는 거 가르쳐주고 근데 집을 가야 되니까 모르니까 네. 어떻게 차 타고 가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니들 둘이 먼저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친구가 도와준 거야. 야 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 앞에 나가면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고 타고 가라. 근데 이제 물어보고 이제 온 게 5분 걸린 거야. 그래서 친구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제 해겠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치 사람한테 커피를 마시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2번 2년을 준 거예요. 네. 버스에서 한 특별하네요. 번, 한번 주고. 네, 그러네요, 진짜 진짜. 네. 그렇게 또 만남의 축복으로 귀한 아내까지 또 그렇죠, 만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네, 네. 집사님께서 지적공사에서 한 30년 정도 네. 근무하시는 동안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가정을 네. 꾸려나갈 수 있게끔 딱 네. 안정된 네. 안정된 직장. 안정된 네. 직장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고 또 지적공사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아래 이 사람 관계가 예. 직원들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음. 그리고 체육대회나 네. 그러더니 가족 동반해서 다 가서 있다 보면 예. 네. 이제 그 위에 분들이 이제 또 워낙 또 사랑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를 찾아요. 김진영 씨 집사람은 어디 있어 이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네. 지적공사를 다니는데 마음은 늘 저도 지적공사 직원 같은 거예요. 네. 네. 같이 이제 교류하고 네. 예. 또 위에 분들이 또 예뻐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노조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노조 그 위원장을 하는데도
일단 제가 해줄 거는 예. 집사람으로서 해야잖아요. 근데 여의도에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 예. 제가 집에서 들통에다가 삼계탕 닭을 한 10마리씩 삶아서 예. 이제 차로 실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아. 밤에 이렇게 그때는 술을 엄청 늘 했으니까 50잔. 50잔. 예. 네. 그렇죠. 그때는 네, 그런 것들 해주고 하니까 제적공사 이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김진영 씨 예. 집사람, 그러니까 내조를 잘한다고 이제 잘한다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이백춘 씨라고 이제 예. 계시는데 예. 유해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한번 전화를 걸었나 봐요. 예. 아 여보 나 술이 많이 취했는데 예.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예.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아니 집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만 마셔야지 마시라고 어떻게 데리러 오라 그렇지. 하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회식을 한다 하면 늘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예. 데리러 가려고. 예.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예. 지금은 이런 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는 공직이 네. 있으면은 우리 옛날에는 얘기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옛날에는 이 공직이 있으면은 예. 또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이게 부자들만 사는데요. 사실 네. 여기하고 생각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일을 하나 빨리 해주면은 술 한 잔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만 원 준다면은 거기는 달라요 단위가. 또꾸레미가 한두 개가 더 붙어버려 이게 뭐 생각이 달라. 그 당시에는 뭐 한 40년 전이니까 네. 얘기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강남에 근무하면서 참 즐겁게 했어요. 모든 예, 게 예. 이게 재정적으로다가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고생 시끄럽게 하니까 좋은 데로 보내주신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부자들하고 나는 돈이 없는데 부자들하고 놀다 보니까 부자가 다 사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 제가 차도 85년대인가 샀어요. 일찍 샀어요. 일찍 사죠. 폰이 완투 있을 때 저는 프레스도 제일 좋은 거 타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때 대리기사가 없어요. 네. 술을 먹으면 앞에가 안 볼 때까지 먹어요. 네. 그럼 차를 어떻게 끌고 가? 교통이 잡지는 않는데 술 먹었다고. 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안을 지금은 지금 안 돼요. 되죠. 지금은 지금은. 안 돼요. 네. 대리 운전해주면은 당신이 오면은 돈을 내주겠다. 대리비를 주신다고. 근데 대리비 그래서? 받으면 그건 아니었어.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네요. 더 얘기하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좀 나쁜데. 맞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는. 네. 우리 백호인 집사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적공사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참 만족스럽게 이제 부부 생활도 하시고 결혼 생활도 이어오셨는데 위기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직을 하시려고 이직을 어디서 어디로?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예. 30년 있었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지적공사는 저희에게는 예. 최고의 직장이다 생각을 그렇죠. 한 거예요. 네. 저는 안정스럽고. 저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가 직장을 좀 옮겨보면 안 될까? 너 깜짝 놀라서 무슨 직장을 옮기냐 했는데 그러자 그러기 전에 이제 시장님 하남시 시장님 선거하실 때 이제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아시는 그 시장님이셨는데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고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님을 시장을 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이 김진영 씨를 내가 시장을 하면 비서실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딱 찍어 놓으셨나 봐. 근데 예. 갑자기 비서실장 이제 그 섭외가 들어오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반대를 한 거예요. 그냥 지적공사에 있었으면 네네. 좋겠는데. 왜냐하면 안정된 그렇지. 직장이 만년 네. 직장인데 네. 그리고 여기는 정무직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네. 시장님 끝나면 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정치의 길을 가야 또 되는 들여놔야 거고.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네. 안 한다고 진짜 엄청 싸웠어요. 한 달 동안 싸웠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을 못 이겨요. 네. 남들은 분명 이길 것 같다는데 네.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쪽에 떡을 들고 네. 지적공사 다니기도 해야 되겠고 또 30년 다녔으니까 한번 턴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싸우고 싸우다 지쳐서 네. 나중에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제 혼자 스스로 저를 위안을 했어요. 아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일찍 떠나서 혼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 버티고 가정을 네. 잘 이끌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아쉬움이. 그래서 그러면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네. 어차피 노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직장은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신이 놀아도 지금부터는 내가 벌어서 그냥 가정을 꾸려도 된다. 내가 그냥 벌어서 살려보겠다. 아니 그냥 애들하고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네. 그냥 뭐 없으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하라고 네. 해서 이제 지적공사를 사표를 내는데 30년 일했던 공간. 네 사표를 냈는데 또 그때도 이것도 축복이신가 봐요. 네. 사표를 내면 사실 명태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죠. 저희가 저희 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비서실장 오려고 하는데 예. 또 지적공사를 또 막내로 다녔으면 그런 적은 없었겠지. 근데 거기 예. 이제 사장님 이제 임원진들 회의해서 김진영 씨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을 가는데 사표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사표를 받지 말고 명태로 받자 이렇게 해줘가지고 명예롭게. 예, 명태로 하자 해가지고 예. 명태금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태금 받고 또 여기서 자기가 이제 비서실에 와서 네. 일을 하는데 예. 가자마자 이 딱 부딪힌 거예요. 네. 시장님이 계획하신 게 이제 화장장을 어. 받아들인다, 하남시로 받아들인다 네. 해가지고 가서 한 3개월 만인가부터 이제 네. 이게 데모가 시작하기 아이고. 그러셨구나. 시작- 비서실장 되시고 나서 네네. 3개월 만에 바로 3개월 이제. 만에 데모가 시작이 돼서 예. 그 시장님 모시고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동별로 이렇게 네. 계란 세례, 아이고. 계란 던지고 네. 막 이게 하는 게 정말로 네. 볼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옆에서 보는 우리 백오연 집사님도 이제 계란 세례 받으시는 남편을 볼 수가 없는데 직접 당하신 집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적공사에서 일을 터내게 된 거는 지적공사에서 그 위원장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예. 이러니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게 좀 공무원도 있지만은 네. 이런 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 다 그래서 6명이 시의원 셋, 예. 도의원 셋, 예.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원. 모임을 가졌어요. 예. 나만 시의원 도의원이 아니고 다 시의원 도의원에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예. 나 이제 일반인 해가지고 예. 근데 모임을 했어요. 내가 총무고 국회의원이 회장이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를 느꼈냐 그러면은 아니 하남시청에 시장이 이제 국회의원 해다가 시장님 하면 되시니까 한 거야. 와서 같이 일을 하자.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하남이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왜냐하면 한강 상류의 공기가 최고지요. 네. 그렇죠. 또 이 서울하고 근접거리 교통의 중심지를 맞아요. 만들 수 있고 예. 그린벨트가 그때는 거의 3% 정도만 빼고 그냥 거의 다 그린벨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개발을 못했는데 이걸 도시계획을 잘하면은 국가 발전에 어떻게 좋은 자리가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다 환경을 따지는 도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그걸 미리 저는 알아서 어. 여기서 내가 한번 비서실장이라는 꿈은 아니고 이제 그걸 더 나가보자 한 발 더 네. 목표를 갖다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왜냐면은 비서실장만 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이 볼 때는 또 한 발 더 나갈 부분이 필요했다. 내 손을 한번 그려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거를. 그렇죠. 제가 도시계획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런 품을 먹고 이 사람은 되게 이 사람이 이혼하자 이거지. 아. 거기는 공무원을 봉급에 배야 예. 지적공사는. 아. 그때는 팀장인데도 팀장이 핸드폰, 차 유지비 다 나와요. 배우가. 연봉도 억대 연봉.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싫지. 누구나 맞아 이해를 하는데
그래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이 한 달 있었어요. 기다렸구나. 선임이 안 돼가지고. 아, 네. 집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네. 올 때까지 늘 시장님이 네. 결정할 때까지 그냥 공석으로 비워놓고. 네 여기 딱 3일 그래. 남겨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3일, 그거를 3일 어떻게 했냐고 동안만 공석으로 기다리겠다. 빼놨는데 기다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요. 네. 만날 때 회의 때 만나면은 아주 시골의 비서실장이라고 아주 시장이라고 우습게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이고. 근데 진짜 시청에 비서실장이 누가 오나 굉장히 공무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죠. 하남에서는 서로 갈라 그랬지. 네. 네. 작은 데서는 뭐 네. 공무원들 서로 할라래고 누가 하냐. 맞아. 난리가 났는데 사람은 안 오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잘 됐어요. 뭐 많이 발전했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이렇게 이뤄 놓으신 것도 많이 있으시죠? 그쵸, 특별히 내가-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직접 내 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계획을 같이 해서 같이 네. 이제 네. 머리를 맞추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우리 여기 고수보지 보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네. 저거 풀밭이었어요. 어. 저거 첫 단추를 예. 저녁 먹고 맨날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뭐 만들고 어디다 하고 이거를 계획을 다 하셨구나. 저거를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하고 가로등은 이게 쉬운 거 같아도 가로등 간격이 안 맞으면 어두워요. 그렇죠, 그렇죠. 가로등 간격은 몇 메타를 할 것이냐, 촉수는 얼마까 이걸 다 직원들하고 밤에 가서 해보고 세워놓고 해보고. 근데 제가 강남에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네. 양재천에 있을 때 내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밤에 이제 공무원들 데리고 거기 가보고 양재천 건설과장 그리고 여기 와서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탄생된 거라 아주 뿌듯해 갈 때마다 혼자.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이 그냥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저거를 우리 이게 또 집사님이 또 하신 작품 중에 하나네요. 네, 제가 뭐 직접 내 손으로 안 했지만은 공무원들이 다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또 옆에서 기여하신 같이 게 많았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마다 뿌듯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 제가 너무 큰일 궁금한 건데요. 두 분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원래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어요. 근데 네. 결혼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도 이 염주인가 네. 그거를 네, 밤마다 돌리셨어요. 아, 네.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맏며느리다 보니까 어머니 눈에 어머니는 괜찮다고 네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라 하시지만 네. 또 어머니 마음에 불편을 드릴까 하실까봐. 봐 안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백차영 권사님이 예. 지금 보면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VIP 손님 초청하는 VIP 데이 게 같은 날. 뭐 그런 네, 거 초청의 날. 무슨 초청의 네, 날 네. 있으면 꼭 제가 대상이 일단 와야 돼요. 대상이야. 초청 대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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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또 거기다 붙여서 둘 세 사람을 더 엮어서 와야 돼. 이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어보면 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 창피했어서 사실 그게 눈물이 막 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네. 근데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중 행사처럼 언니가 이렇게 무슨 행사 때 초청할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 네. 부르면 이제 아무튼 그런 때 한 번씩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비서실장 하느라고 예. 바쁘고 예. 제가 이제 반대했던 거를 하면서도 이제 오케이는 해줬지만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가족하고 네. 이렇게 지낼 시간이. 바쁘시죠. 이제 그 데모 때문에 늘 아이고. 화장장 그 설명회 다녀야 네. 되니까 이제 동별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언니도 오라 하니까 그럼 교회를 가볼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 를 네. 시작하셨구나. 비서실을 할 때 다닐 때 이제 한번 먼저 이제 네, 교회를 다니셨구나. 그러니까 매주는 아니어도 네. 한 달에 2번 예. 이렇게 한 번씩 오다 이제 등록하게 됐고. 네.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예. 그게 은혜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맞아요. 또 그리고 술도 워낙 50잔. 예. 워낙 네. 좋아하시고. 워낙 좋아하고 사람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남에서 있을 때는 제가 교회 가자수를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시고 하면 예. 공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네. 예. 목사님은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갔다 그러고 이제 없고 오시고. 오늘 알게 되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양수리로 이사를 갔는데 예. 양수리에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예. 어쨌든 멀죠. 많이 걸리잖아요. 네. 여기 바로 여기 네, 하남에서 또 많이 바로 차 집인데. 막히는데. 근데 집에를 가면 밥을 안 먹고 말은 안 해도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네. 화나 있는 거. 네. 근데 저는 교회 오면 여기 와서 또 이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고. 관계도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거야. 네. 밥도 먹고 이야기하다 네. 놀다 가면 안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어느 날 따라간다 소리는 못 하고 저한테 예, 태워다 준대요. 그래서 네. 그래 그럼 가. 네. 가서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그날 그때는 이 코로나가 없어서 네, 네. 새가족실에서 밥 먹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음. 쑥스러울까봐 여보 당신은 새가족이니까 네. 저기 새가족실에서 먹자. 네. 이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똑같이 줄 서서 이렇게 받아서 아, 먹으면 역시 공무원은 되지. 내가 뭘 특별하다고 네. 저기를 가서 먹냐 네. 이래. 아니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여기 예. 새가족실이다. 네. 그리고 괜히 막 이쓴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이제 어쨌든 이제 밥을 먹고 집에를 또 가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저기 팔당쯤 가다가 네. 여보 나 여기서 내려줘. 여보 나 여기서 내려줘. 근데 진짜 내려주더라고. 그 내려주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왔어.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이제 가다 보니 또 어떻게 풀어졌어. 그건 제가 이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하지 남편. 당신한테 내가 교회를 가져가면 내가 네. 내 성을 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아주 기분 좋게 여보 내가 교회 가자고? 태워다 준대. 네. 가자고 하면 교회 태워다 준대. 그래서 어, 아이 짜증나게 이 사람이 내가 교회를 차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태워다 주고 오냐고. 내가 그럼 또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적이 있으니까 교회 들어간다 소리는 못하고 쭈뼛쭈뼛해서 그 교회 갈 거야 했더니 간대. 네. 그날부터 뭐 마음에 그러니까 일주일 지났잖아요. 예. 제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예. 근데 와서 마음에 뭐가 응? 하나님의 뜻을 받다니 어떻는지 나 교회 다니겠대. 아,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50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딱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주위에 우리 목원 식구들이랑. 네. 속에서 예. 이렇게 또 되게 잘 어우러지시고. 예. 그러니까 저기 장로님이랑 또 권사님들이 네. 또 잘 네. 이끌어 주셔서 빨리 또 적응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남들처럼 다닐 거면 안 다니고 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닐 거다. 저한테 당신이 선임 집사님이지만 당신처럼 안 다닐 거다. 우리 그러면 김진영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예, 예. 참 제가 그 우리 선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항상 홍금 못해도 이름을 먼저 써요. 선임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네. 네. 근데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올연치 교회는 안 해요. 근데 저도 전도를 할 때 예. 집사람이 말로 전도를 하는 전도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실행을 해라. 네. 그때도 우리 집에서 전도를 하려지 말고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따라간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저를 전도하려고 뭐 집사님, 장로님하고 몇 분 왔었어도 딱 자고 상담하면 그래. 장로님, 김사님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저를 교회에 가라 그랬을 때 뭐 전도사님 오늘 하루 삶이 부끄럽지 않냐? 없었냐? 네. 그리고 똑바로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느냐?
남을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살았냐? 이걸 먼저 물어봐. 그렇다면 나한테 전도를 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안 하셔. 가만히 계셔. 네. 내가 제 질문이 그거. 그런데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보니까는 예. 믿음의 생활하면서 변하는 거야. 네. 사람이 변해. 근데 100%는 할지 못지만 변해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집사람이 변하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변하는 가정에서 우리 딸내미 나라가 예.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날도 인사를 했잖아. 아빠니까. 아침에. 나는 10몇 년 동안 그냥 뒷모습만 봤지 교회 간다면 인사만 받았지.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딱 그랬는데 굉장히 슬픈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눈은 처음 봤어. 딸의 막 울 것 같아. 걔가.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울 것 같아 내가. 걔가. 그래서 당신 내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걔를 보내놓고 마땅 잔디밭에서 올 때까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뭐 몸이 아픈가 뭔가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 네. 야, 우리 딸내미하고 마누라가 가가지고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박받아서 야, 니네 신랑도 전도 못하면서 네 아빠도 뭔 전도를 하겠냐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연예계. 우리 딸내미가 아빠가 성격이 엄청 무서우니까 교회 가자는 말은 못하는데 눈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네. 같이 갔으면. 같이 갔으면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가 말은 못하는데 그때는 내가 원리원칙이 안 맞으면 그때 첫 새신자 왔을 때도 줄 안 선다고 줄 안 서고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도 줄 서고 다 서서 이게 거기서 내가 큰 소리 친 게 그거예요. 원리대로 하자. 네. 나도 새로 왔다고 줄 서서 먹어야지 왜 나는 왜 앉아 먹냐 이걸 얘기한 거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랑이 빠진 거야. 그냥 원리원칙은 맞지 누구나. 네. 네. 근데 사랑을 해고 원리원칙을 얘기하지. 그거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거 군대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딸의 눈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주에 가겠다. 도대체 우리 딸이 가가지고 뭘 하는가. 네. 이제 뭐를 도대체 뭐 교회 안 와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 네. 그때 이제 마음 먹고 쓱 온단 말을 또 못하잖아. 너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와서 이제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하고 맞으려는 거지.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건 맞다 이거야. 네. 근데 사랑에 빠지면은 꽝이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가는 건 같아. 그래서 네. 사랑을 담고 시키야 뭐를 시킬 때, 야 이거 주소 이런 거 하고, 야 이거 주소으면 좋겠냐?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 주는 목적은 같지만 그럼요. 그것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땅 뒤통수로 맞은 거야.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 통해서 완전히 그 깨어짐을 얻고 그렇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져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네. 이전의 삶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거듭난다는 얘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네. 거듭난다. 저는 진짜 거기에 실감을 해야지. 지금 저기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충북 항우회장을 내가 여기 있거든. 예. 항우에 가서 또 내가 거기 단상에 맨날 오서 회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딱 거기서 얘기해 첫 마디가 내가 어제 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권하지 않는다. 주지도 말아라. 건배사도 안 한다. 그 부회장 건배사 시키고 나는 술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니 저 어제까지만 해도 50잔 먹는 사람이 이게 어디 아픈 거예요. 이래. 지금 2단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걸 안 먹어. 이게 테스트 하려고 더 해는 거야. 이게 맨 처음에 막 더 먹이고 그러는데 그걸 딱 자른 거예요. 그런 건 왜 자르게 되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뭐를 이렇게 내가 이제 교회 나오면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딱 이제 올가미가 쓴 거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들이 뭐 선인 집사님들이 기도해래 제목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맨 처음엔 했지. 근데 왜냐면 그게 간절해서 이거 또 돼야 돼. 자식들 문제 때문에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간절해지 왜 돼야 돼 진짜 막. 근데 기도를 한 거 그때 했는데 그게 장시간 안 되던 일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걸 딱 들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딱 100% 맞게.
네. 그러니까 그때 술을 끊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 주 공무원 그랬잖아. 하나 주면 하나 줘야지. 네. 술하고 일체 끊는다. 음. 지금 이제 가요를 좋아하거든 제가. 네. 지르박 탱고 차차차차 하는데 네. 지금은 내 입술로다가 가요를 안 한다. 진짜 다 네. 끊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는 고통만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응답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냥 기도를 하면은 꼭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교회에다 하든 어디다 해도 하나 성전에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듭났어요 사실은. 아멘. 정말 이렇게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예. 이렇게 모임 자리 이런 게 많은데 예. 그거를 다 거절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대단하다. 완전 바뀌. 네. 네. 우리 2020년 5월 16일 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맨날 게 예. 우리 부모는 자식이고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 부모님은 네. 가장 존경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우리 아들들 때문에 딸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네. 건영이가 나이가 먹었는데 네. 나라가 나이가 먹었는데 네. 아무리 선을 내가 이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저 사실은 인맥이 많아요. 네. 그렇죠. 학교 초등학교 그 선생님, 예. 실타래 중학교 선생님, 강남에 돈 많은 사람, 네. 외동딸, 네. 저 세무사, 네. 세무사 자격증은 여자 네. 다 붙였어요. 네. 근데 반도 안 봐. 어.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아예 안 받고 네. 세무사하는 사람들이 어째 사무실 끌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째서 한번 보기 딱 들으니까 가서 봤는데 보자마자 싫대. 저게 아예 볼 것도 없대. 한 번 선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가서 뭐를 하고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데 이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세월에 가냐고 또 혼자 가가지고 밥해 먹고 되냐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오자마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데 며느리 사이를 해주는데 교회에 잘 다니고 믿음. 예. 두 번째는 그 사돈 되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걸 했어요. 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는 하느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승환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사위. 사위. 네. 네. 저는 지금도 120% 만족해요. 왜? 이놈이 저 어디 갔다 딱 타서 찬양이 먼저 나와. 또 따르세요. 아빠가 뭔 거기다 대고 뭘 얘기했어. 기본이 딱 깔려있기 때문에 네. 말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아들 며느리도 집안도 이제 그건 아내지만은 예. 제가 첫 번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기도를 하고 먹고 이 술상에는 술이 없습니다. 예. 네. 상견례는 술은 상견례 없습니다. 때. 작년에 때 네. 그랬어요. 닦고 저래고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래도 뭐 네. 한다고 이제 했지. 네. 그러니까 다 면하는 거야. 네. 그래 이제 그쪽에도 우리가 신앙에 전도를 해서 예. 내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는 네. 거야. 고마운데 결혼식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만 어려웠어요. 5월 16일 날 참 대한민국에서 아들 딸이 한 날 축복받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한 날에. 없어요. 한 네. 날에 11시 반, 1시 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날에 축복을 해주시고 네. 코로나가 심한 중에서도 어떻게 타임이 잘 맞아가지고 하객이 1000명 이상이 오셨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축복 이제 아니고 딱 어떻게 돼? 그때 그 그때만 타임이 풀렸을 때. 그때 풀렸을 때 딱 그때 풀렸어. 삶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뭐 굉장히 저게 되는 게 우리나라 집의 비밀번호가 자기 신랑 처음 만난 날 비밀번호야. 예, 네. 그거 밝혀도 되는 겁니까? 근데 또 며느리가 그 집에 놀러 간 거야 어떻게? 네. 근데 비밀번호 애기 본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자기 맞는 날인 거야. 기념일에 우리 젊은 애들은 맞는 날이 그렇죠. 기념일이야. 네.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한 거야 얼마 전에. 아빠, 요 우리 둘이 맞는 날이 같은 날이에요. 비밀번호를 키를 눌러보니까 눌러보니까. 같은 날. 자기 맞는 날로 그 했다 이거야 서로. 네. 네. 그래서 참 우리 기도의 이 역사가 대단하다. 한 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야 맞추려면 다 맞춰버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맞추는 거야. 네.
그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저행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 가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원래면은 나머지 일은 나는 책임을 못 진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걔들 둘이 열심히 또 다니려고 또 따라주고 이래서 저거는 우리 집안은 이제 앞으로 계속 크리스찬 집안으로서 네. 하나님만 쳐도 믿음만 네. 가는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또 우리에게 또 아주 좋은 유산이 하나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또 자녀들 또 이제 손주들에 이어서까지 이제 믿음을 이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너무 축하드리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나머지 재정적인 거는 둘째 네. 문제고 믿음으로 이어진다면은 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아니에요. 드리면 아이고, 아이고. 믿음을 대를 이어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대를 이어서 해야지. 네.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자, 부모님께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제가 처음 시작인데 또 자식 또 손녀까지 손주.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3대가 시작되는 거야. 네. 또 뿌듯해요. 네,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게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부인으로서 집에서 보면 예. 교회 갈 때 진짜 신명나게 가요. 아,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네. 오다 보면 막 예배 시간이 다 도착되면 막 뛰어가고 뛰어가고. 이러잖아요. 네. 남편은 그거 질색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교회를 가면 30분은 먼저 가서 미리. 교제도 하고 네, 카페에 들려서 네. 차도 한 차도 잔 여유 있게 마시고. 마시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예배. 드려야지 막 뛰어가면서 여보 차 대고 와 막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고. 주일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집에서부터 출발 선상이 예배다. 아, 아멘.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예배에 예배 절차에 시작. 들어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제 자꾸 그렇게 해야죠. 진짜 하나님이 안 예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낫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어려운 건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럼요. 네. 나그네 된 나에게 하나님은 땡땡땡땡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멘. 네, 저는 하나님 왜냐면은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잖아요. 네. 나 플러스 말씀이자면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플러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풀어서 뭘로 한다. 이거는 절대 용납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나는 거기 속에 말씀과 더불어 나는 접목해서 네. 어떻게든지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하루하루 이제 주님을 하루,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다가 네.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도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이제 남편이 앞장서서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가는 네.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족들이 네. 즐겨 갈 수 있는 여행지라고 할까? 여행지, 네. 목적지 같은.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지로.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네. 재밌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영이와 수양이가 이제 네. 출국을 하니까 이제 다음 주 출국하죠. 어, 네. 아직은 가서 공부를 마쳐야 되고 그렇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1번 그 기도 제목이 예. 아무튼 어디를 가든 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아멘. 네. 저희 아이들을 인도하셔서 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집사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만은 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네. 부분을 저는 매주 오면은 네. 마태복음 5장을 펴요 먼저. 네. 5장을 펴고
그 고기를 먼저 복 있는 자는. 예, 예. 거기를 먼저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죽는 날까지 뭐 맨날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내 삶이 거기를 닮아가는 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네.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버리지 않고 아멘. 끝까지 아멘.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두 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한날을 살아도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 곁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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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